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입니다. 저자인 그랜트 카돈은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이자 마케팅 인플루언서, 기업가,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명성 높은 리더십, 기업가 정신, 동기부여, 금융, 투자 전문 강연자이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현재 보유기업 7개, 운용자산 25억 달러, 순자산 3억 달러를 웃도는 억만장자입니다. 2011년 10배의 법칙 출간 후 세계 최대 비즈니스 기업가 컨퍼런스인 10배 성장 컨퍼런스를 출범시켜 월드클래스 기업가들로부터 경영 전략을 배우는 10배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는 10배의 법칙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추천사가 총 14페이지에 달합니다. 보통 추천사를 정독하지는 않는데요. 이 많은 추천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꼼꼼히 읽게 되었는데요. 추천사의 어록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부터 기대감이 최고였습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 1. 10배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2. 10배의 법칙은 왜 성공 공식인가? 3. 성공이란 무엇인가? 4. 성공은 당신의 의무다. 5. 성공은 한계가 없다. 6. 모든 일을 책임지고 통제하라. 7. 행동의 4가지 수준. 8. 보통은 실패 공식이다. 9.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워라. 10. 경쟁은 존팽이나 하는 짓이다. 11. 중산층에서 벗어나라. 12. 집착은 질병이 아니라 재능이다. 13. 올인하고 무리한 약속을 하라. 14. 확장하라. 절대 축소하지 마라. 15. 남김없이 불태워라. 16. 두려움은 좋은 신호다. 17. 시간 관리라는 잘못된 믿음. 18. 비판은 성공의 신호다. 19. 고객 만족은 잘못된 목표다. 20.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라. 21. 절대로 핑계대지 마라. 22. 성공한 사람의 32가지 습관. 23. 10배의 법칙 실천하기. 총 2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소님들은 어떤 제목에 끌리시나요? 저는 10배의 법칙이 목표를 10배 높게 세우고 행동력을 10배 이상으로 하라는 말이 사실 실현 가능한가? 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목표를 세워서 행동으로 옮길 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금방 시들해지고 끈기 있게 지속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동안 많이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책을 읽는 동안 추천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페이지에 밑줄을 치게 되고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찾거나 나의 상황에 따른 답변을 하며 스스로 마인드가 변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책을 읽었을 때 감동과 더불어 곧바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동료까지 준다면 최고의 자기 개발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며 그동안 읽어왔던 자기 개발서와 마인드, 투자 관련 책의 내용이 하나로 귀결되어 그동안 나의 행동과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정리되는 듯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 2편으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게요. 미소님들도 목표와 행동을 챙겨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동하고 사고해 본 적이 있는가? 10배의 법칙은 당신이 여태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원하는 것을 얻도록 보장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법칙은 영성, 신체, 정신, 정서는 물론 가정과 부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며 큰 영향을 미친다. 10배의 법칙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고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 당신은 어떤 일에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행동하고 사고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당신은 성공에 대한 행동력과 사고력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내 경우 10배의 법칙의 첫 번째 요소인 행동과 관련해서는 성공적으로 잘 해냈다. 나는 얼마나 노력을 쏟아 부어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법칙의 두 번째 요소인 사고의 수준은 조정하지 못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을 꾸려면 사고를 전환해야 했는데 그 일에는 실패했다. 앞으로 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나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공에 관해 연구해 왔다. 성공하려면 목표 설정, 훈련, 끈기, 집중, 시간 관리, 좋은 사람의 도움, 인맥 쌓기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수많은 세미나와 인터뷰를 하면서 수백 번 넘게 받은 질문이 있다. 탁월한 성공을 보장해주는 한 가지 특성, 행동, 마인드셋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끊임없이 내리를 맴돌았다. 나는 내 삶을 남다르게 만들어준 중요한 요인 한 가지가 있는지 계속 생각했다. 내 성공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한 가지는 무엇일까? 나는 남다른 유전자를 타고나지 않았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 좋은 인맥도 없고 명문학교 출신도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요인 때문에 성공한 걸까?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내 성공에는 한 가지 일관된 특성이 있었다. 언제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했다. 영어 프리젠테이션, 전화, 면담 등 모든 일에서 내 행동량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았다. 부동산 매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살 수 있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매물을 조사했다.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확실하게 매입할 수 있게 흥정했다. 그렇게 나는 모든 사업에 엄청난 행동력으로 접근했다. 이것이 내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요인이었다. 사업 계획 없이 첫 회사를 세웠을 때 업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나는 노하우나 인맥이 없었고 자금이라고는 세일즈를 하며 벌어들인 돈이 유일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탄탄하고 성공적인 회사를 세울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이름을 떨치게 됐다. 말 그대로 업계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내가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했다거나 나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부면에서는 나보다 몇 배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워런 버핏이나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설립자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맨손으로 시작해 많은 회사를 일구었고 그래서 지금은 만족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다. 내가 부에서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건
10배의 법칙의 두 번째 요소를 어겼기 때문이다. 10배의 사고력을 발휘하는 면에서 나는 실패했다. 올바른 마인드셋으로 삶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후회다. 처음부터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설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앞으로 그래야 하듯 이제 나는 더욱 크게 사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에게는 올바른 마인드셋을 기를 시간이 아직 여러 해 남아있다. 열배의 법칙은 새로운 성공을 계속 보장한다. 성공에 대해 정의로 돌아가 보자. 대다수 사람은 성공의 정의를 조사하거나 연구하지 않는다. 성공을 이루다 또는 성공하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중세의 이 단어는 흔히 왕자를 차지하는 한 사람과 관련해 사용됐다.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succeeder, 현재 이 말은 진정한 힘을 뜻한다에서 유래했다. succeed, 성공하다는 문자적으로 일을 잘 해내다 또는 원하는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다라는 뜻이다. 성공은 잘 해낸 일이나 달성한 성과의 축적이다. 당신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보자. 4kg을 뺐다가 5kg이 다시 찌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한 번의 성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성공을 더 나은 형태로 계속 이어나가면서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 마당에 잔디가 마구 자라 있다고 해보자. 잔디를 한 번 자르는 일에는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잔디는 곧 다시 자란다. 성공으로 계속 정의되려면 정돈된 마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공은 한 가지 목표를 한 번 달성하는 일이 아니라 지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일을 영원히 해야 한다니 걱정되기 시작하는가? 걱정하지 마라. 장담하는데 처음부터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면 그럴 일이 없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노력을 일처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왜 일이라고 느낄까? 보상이 변변치 않을 뿐더러 일이 아니라고 느낄 수준의 승리감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발전을 거듭하는 성공에, 다시 말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속하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책은 탁월한 성취를 이루는 법, 탁월한 성공을 보장하는 법, 성공을 유지하는 법, 이를 일처럼 느끼지 않고 새로운 수준의 성공을 계속 달성하는 법을 다룬다. 명심하라.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람은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까지 제한한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더 있다. 얻으려는 대상, 즉 목표나 목적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10배 목표 달성의 필수인 10배 마인드셋과 10배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신의 목표가 전문 강연가든 베스트셀러 작가든 CEO든 남다른 부모든 훌륭한 교사든 본이 되는 부부든 멋진 몸매의 소유자든 여러 세대에 걸쳐 칭송받는 영화 감독이든 당신은 현재 수준을 뛰어넘고 사고력과 행동력을 10배 더 발휘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바람직한 목표 또는 목적이라는 말에는 당신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살아 숨쉬는 한
당신은 당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 뿐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은 또한 당신이 원하는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성공은 당신 자신, 당신의 삶, 당신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당신의 인식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지금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10배 더 큰 만족감을 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인드셋과 행동을 다룬다. 이러한 수준의 성공은 평범한 수준의 마인드셋과 행동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평범한 목표 대부분은 성취해봤자 충분한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결혼 생활, 은행 예금, 체중, 건강, 사업, 제품 등은 그냥 평범한 것일 뿐이다. 자, 이제 10배의 모험에 나설 준비가 되었는가? 날마다 목표를 적어라. 목표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왜일까? 처음부터 목표를 크게 세우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목표를 설정한 다음 아예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수없이 본다. 나는 목표 설정을 다루는 책을 많이 읽었고 이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많이 참석했다. 하나같이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지 말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목표를 낮게 세우면 성과 역시 적게 얻는다. 이것이 현실이다. 원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말에는 충분한 행동을 많이, 자주, 끈기 있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른바 현실적인 목표에 열광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어느 누가 기껏해야 그저 그런 보상을 얻는 일에 열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저항에 부딪힐 때 포기해버린다. 열정을 유지하려면 다른 데 주의를 돌릴 틈 없을 정도로 목표를 매우 원대하게 세워야 한다. 평범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허탈감에 빠지기 쉽다. 그러면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사실 많은 사람이 목표에 너무 관심이 없다.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목표를 적어보는 시기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1년에 한두 번 하는 일 중 가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당신이 날마다 하는 행동에 따라 당신 삶이 좌우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2가지 일을 반드시 한다. 1. 목표를 날마다 적는다. 2.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선택한다. 이는 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날마다 행동의 박차를 가하게 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실망하게 되어 흥미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목표를 낮게 세워 거기에 매일매일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면 곧 흥미가 사라진다.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한다.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적어보라.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에 목표를 적으려고 침대 옆에 늘 노트를 놓아둔다. 사무실에도 목표 노트를 하나 마련해 두어 새로운 목표나 더 커진 목표를 적는다. 다음 예는 내가 현재 이루려고 노력하는 목표와 기록하는 방법이다.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적었다는 점에 주목하라.
나는 12%가 넘는 높은 수익률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아파트를 5천 채 이상 갖고 있다. 나의 신체 건강 상태는 완벽하다. 내 순자산은 1억 달러가 넘는다. 내 한 달 수입은 100만 달러가 넘는다. 나는 12권이 넘는 베스트셀러를 썼다. 나는 결혼 생활은 행복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본이 된다. 나는 아내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날마다 커진다. 내게는 훌륭하고 건강한 2 자녀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어도 갚아야 할 빚은 없다. 나는 바닷가에 대출이 없는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다. 내가 소유한 콜로라도의 목장은 산과 말들이 어우러져 너무 뛰어난 경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풍경을 갖추고 있다. 나는 멀리서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회사와 훌륭한 직원,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내 아이들은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친구다. 나는 사회와 정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원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나는 내 커리어에 끝없는 에너지와 흥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출연하는 TV쇼는 인기가 좋아 시즌5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 중 하나다. 이 예들이 내 목표 중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목표를 적는 법을 보여주려고 일부만 나열한 것이다. 위 목록은 달성한 것이 아니라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도 유의하라. 평범한 목표를 세우면 10배의 법칙에 따른 엄청난 수준의 행동을 쏟아 부을 수 없으며 그럴 의지도 안 생긴다. 간절히 바라는 원대한 목적을 자신의 원동력으로 삼지 않고 평범한 마인드셋으로 목표를 접근한다면 난관과 저항에 부딪히는 순간 또는 최적의 조건이 아닐 때 포기하고 만다. 저항을 이겨내려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할 커다란 동인이 있어야 한다. 목표가 크고 비현실적일수록 그리고 목표를 자신의 사명이자 의무로 생각할수록 당신의 행동은 더욱더 많은 활력과 동력을 얻을 것이다. 당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이 해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정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라고 해서 대학에 가고 특정 종교를 믿는 집단에서 자라서 그 종교를 믿는다. 또한 자기 가족이 쓰는 언어만 사용하면서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부모님, 선생님, 친구가 내린 결정이나 그들이 설정한 한계에 영향을 받는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동료 5명의 목표를 알려주면 나는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맞힐 수 있다. 당신과 당신의 목표는 주변 사람과 환경에 조정당한다. 나는 누구에게든 어떤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대신 그동안 받아온 교육이 사고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세우라고 조언한다.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을 고려하라. 1.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목표를 세워라. 2. 무엇이든 가능하다. 3. 당신에게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 있다. 4. 성공은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다. 5. 성공에는 한계가 없다. 6.
목표는 크든 작든 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항들을 잘 생각해 본 다음 자리에 앉아 목표를 적어보라. 그런 다음 목표를 이룰 때까지 날마다 다시 적어보라.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면 목표를 크게 세우기란 불가능하다. 목표를 작게 세우면 아예 처음부터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할 대비를 갖추지 못한다. 10배의 법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는 게으르게 살면서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에나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10배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운만 좋으면, 기도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10배의 법칙은 특별한 삶을 일구는 데 집착하고 그 과정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당신의 사업 공식에서 운이나 우연의 개념을 제거한다.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려면 어떠한 마인드셋을 가져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부에서 목표를 세우는 일에 관련해 생각해보자. 2009년 미국 대통령은 1년에 25만 달러를 벌면 부유층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현재 이 정도 돈을 번다면 세금으로 최소한 10만 달러를 내고 15만 달러가 남을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 2대 유지비와 대출금, 재산세, 식비, 의료비, 자녀 학비 등을 쓰고 남은 돈은 2만 달러 정도가 된다. 이 돈을 앞으로 계속 저축한다면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20년 후에는 40만 달러가 모인다. 이제 양가 부모님의 상황을 고려해보자. 그분들은 노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그분들은 저축한 돈을 다 쓴 다음에도 15년쯤 더 살 것이고 당신 부부는 그들을 봉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곧 당신은 부에서 목표를 너무 낮게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산을 모으는 데 들인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현재 자산을 유지하는 데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점은 부모님의 봉양에 더해 당신 부부의 노후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 실직, 막중한 병원비, 돌발 사태, 경제 위기 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벌어진 일들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전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것이다. 절대 다수의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위한 목표는 말할 것도 없고 라이프 스타일 유지에 필요한 부의 목표를 너무 낮게 세웠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생각을 크게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벌을 받았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모든 것 과소평가하기.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을 뒤덮고 있는 기본 신념이다. 미국 최고의 경영대학원들에서는 기업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금 부족을 꼽는다. 기업들은 신제품이 인기를 끌려면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해 홍보해야 하는지 잘못 계산하기 때문에 자금 부족에 내몰린다. 이는 보통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삼은 탓에 과소평가하기를 중단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례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처음부터 나는 내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내 목표가 자라온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내 생각이 그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탓할 생각은 없다.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말이다. 나는 커리어 전반부인 30년 동안은 10배 더 많이 노력하는 데 집중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커리어 후반부 25년은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는 데 전념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 역시 이렇게 해보라. 1.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워라. 2. 이 목표를 다른 목표들과 결부시켜라. 3. 이 목표들을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에 적어라. 방금 읽어드린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워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동안 나의 목표가 현실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국한되지 않았나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더 늘려서 성공을 하나씩 이뤄내는 것. 성공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은 내 가족에게는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고 나를 소중하게 성장시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는 것. 나와 가족의 우선순위를 바꾸어도 결국 나의 성장이고 발전이라는 것. 확실히 어떤 성공을 이뤄냈는지가 나의 만족감도 달라집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